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치아에 이제 구멍이 나게 만드는데요. 아무리 양치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도 결국 치아가 다 망가져서 생리를 뽑고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십니다. 이게 어떤 습관 때문이냐면,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무심결에 하는 이런 행동이 내 치아를 망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작은 습관 하나로 이제 임플란트까지 가게 된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치아 관리를 잘못해서 임플란트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쵸. 이제 치아 관리를 좀 잘못해서 이제 임플란트까지 하게 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뻥 뚫렸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치아가 충치가 조금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굉장히 많이 먹고 결국 이제 빼는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간단하게 충치 치료를 했으면 끝날 부분을 이제 방치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충치가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살리고 싶어도 치아를 못 살리고 이제 치아를 빼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치과를 안 가시고 방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치가 초반에는 이제 아프다가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또 안 아파지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파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치과로 오려고 하시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좀 뒀다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치아가 죽어버려서 이렇게 뻥 뚫리고 이제 증상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간혹 가다가는 증상이 아예 없이 천천히 진행된 충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이 서서히 신경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뻥 썩어가지고 뽑아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를 조금 방문을 빨리 하셔야 치아 빼고 임플란트 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치아 관리 잘못해서 치아 빼고 임플란트 하는 사례들 중에 이제 충치가 심해서 치아를 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해져서 또 치아를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위에 있는 화살표까지 뼈가 차 있는 게 맞는데, 치주염 치료를 안 하다 보면 점점 뼈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화살표까지 잇몸뼈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를 씹었을 때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 아프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잇몸뼈가 주저앉은 경우는 저 내려간 뼈가 다시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을 초기에 잡으면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데, 저렇게 뿌리가 많이 노출될 정도로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좀 방치하지 말고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치아를 상하게 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치아를 상하게 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좀 딱딱한 음식 먹는 거?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막 오징어, 지포, 육포, 견과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막 많이 먹다 보면 치아에 미세하게 이렇게 균열이 가거든요. 저희가 사과도 칼집 이렇게 내놓고 손으로 쫙 쪼개면 쪼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A 사진처럼 뭔가를 떼어놨는데 힘을 많이 물리게 되면 금이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사진들이 다 금 간 거거든요. 저렇게 화살표를 보시면 미세하게 금도 가 있고, 저런 금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분들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딱딱한 음식을 씹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중에 치아를 빼야 되는 시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금이 간 경우에 느낌이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하면 아, 내가 금이 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치아 머리 위에만 금 간 경우에는 뭐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한다거나 하면 살릴 수 있는데, 금이 쫙 타고 내려가서 잇몸 뿌리 있는 데까지 쫙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뿌리 쪽은 크라운으로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빼야 되거든요. 저희가 무심결에 막 오징어, 지포, 육포 이런 거 좋아하시는 습관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치아가 망가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있어도 치아가 금방 이렇게 금이 가거나 망가집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갈이가 심해가지고 저렇게 치아가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치아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데는 굉장히 닳아져가지고 씹는 면이 굉장히 매끈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갈이나 이 악물기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치아가 금방 마모되고 치아가 금방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조금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갈이 장치를 밤에 끼고 주무시면 밤에 잠잘 때 굉장한 힘으로 까드득 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치아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물리는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주면서 송곳니가 좌우로 갈 때 걸리는 건 괜찮은데 어금니가 갈 때 걸리게 되면 턱관절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턱관절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갈이 장치를 끼게 되면서 좌우로 갈 때 힘의 방향을 송곳니 쪽으로 앞으로 저희가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턱관절도 해결이 되고 치아도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갈이나 이 악물기 있는 습관이
습관이 있다고 하면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갈이 장치를 끼시고, 또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갈이가 굉장히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힘을 약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갈이 심한 분들은 보톡스도 맞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갈이 장치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말랑말랑한 게 좋냐, 딱딱한 게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딱딱한 소재의 그런 이갈이 장치가 이제 부드러운 소재보다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증상 완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를 상하게 하는 세 번째 습관 중에 하나로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안 하는 습관입니다. 입안은 평소에는 중성 정도의 산성도를 띠고 있거든요. 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이렇게 산성도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 산성도가 여기 표시된 것처럼 5.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치아에서 단단한 성분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걸 디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치아가 약해지면서 이제 충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보시면 15분에서 30분 정도 됐을 때 빨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치를 해야 되는 시점은 15분에서 30분 때 그렇게 치아가 망가지는 시점에 양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방치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은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칫솔질을 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말이 이런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거고요. 또 하지만 이렇게 10분에서 30분 말고 바로 또 양치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산성도가 높은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걸 마시고 뭐 5분 이내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치아를 조금 약하게 하고 마모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한다고 하면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겠고, 단 거라든지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이렇게 산성도가 낮아지는 단계가 여러 번 있겠죠. 하루에 여러 번. 근데 저희가 양치질을 하루에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자주 먹는 습관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치아를 상하게 하는 또 그런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치실이나 그런 치간 칫솔을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양치질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닦일 것 같지만 저희가 양치질을 통해서 닦일 수 있는 부분이 약간 70%라고 하거든요. 안 닦이는 부분은 이제 치아 사이사이가 칫솔이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써야 됩니다. 치실만 쓰시는 분이 계시고 치간 칫솔만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치간 칫솔까지 다 쓰시는 게 좀 효과가 좋고요. 그게 왜 그런지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칫솔로 이렇게 좌우로 닦게 되면 그 치아 사이사이는 굉장히 치태가 많이 쌓여 있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사이사이가 충치가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칫솔질을 할 때 저런 부분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양치질을 할 때도 좌우가 아니라 이렇게 빗자루처럼 쓸어 내려주고 쓸어 올려주고 하라는 게, 저런 사이사이를 닦으려면 좌우 칫솔질만으로는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고, 치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닦게 되면 저런 가운데 부분을 닦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이게 볼록한 게 아니라 약간 오목한 치아들도 있거든요. 이 오목한 데는 치실을 아무리 해도 그 사이가 오목하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잘 골라서 거기를 솔처럼 닦아주게 되면 그 사이사이 오목한 부분이 다 닦이거든요. 그래서 꼭 치간 칫솔도 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충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안쪽에 쌓여있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입냄새도 야기할 수 있고 잇몸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조금 피하고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딱 하나, 정기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마다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면 충치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뭐 간단한 뭐 레진 치료나 그런 걸로 예방도 할 수 있고, 잇몸 같은 경우도 뼈가 내려가기 전에 단순히 잇몸만 살짝 빨갛게 부어있는 상태에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 잇몸뼈는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서 계속 검진을 하면서 체크를 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가시고, 근데 모두 다 6개월에 정기검진이냐? 그건 아니고, 내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그럼 잇몸 치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시기도 하고, 정말 내가 충치가 잘 생기는 타입이다.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치과를 늦게 갈수록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자주 찾고 편하게 가다 보면 뭐 치료도 간단한 거 하면 안 아프거든요. 뭐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그런 청소나만 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치과를 자주 정기검진을 자주 하시는 게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 속에서 치아를 망가뜨리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단한 건 조금 조심하시고 이갈이나 이약물기가 있으면 보호장치를 꼭 끼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시고 정기검진 잘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치아를 잘 관리하셔서 그런 생활 습관들을 피하시고 치아를 오래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